예, 1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on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on은 주어가 하는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또는 주체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요. 꼬마가 벽에다가 스프레이로 맘이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마가 맘이라는 글을 쓰고 있다라는 이것이 주체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꼬마가 맘이라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스프레이는 바로 동반된 객체, 쓰여지는 객체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벽이 주어가 하는 행위의 주체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프레이는 주체 행위에 동반된 객체가 되겠고요. 이 벽은 바로 주체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on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공이 이런 받침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이 받침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은 이 공이 바로 이런 받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은 이런 받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이 이렇게 3개 쌓여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돌은 이 모래사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돌은 첫 번째 돌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돌은 바로 이 두 번째 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박스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boxes pile up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다. 그런데 이 상자들은 어떻게 쌓여 있냐면 on top of each other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의 탑을 바탕으로 해서 쌓여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바닥을 바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윗부분을 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바름이라면 이 윗부분이 탑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박스들은 서로의 탑을 바탕으로 해서 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 남자가 한 손을 짚고서 물구나무 서 있죠. 한 손으로 물구나무 서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 man is standing 이라고 일단 이렇게 주체 행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 남자가 서 있다.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느냐? 그의 한 손을 바탕으로 해서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손을 짚고 서 있기 때문에 서 있는데 그의 한 손을 바탕으로 해서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한 손이 바로 그 사람이 서 있는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손이 아닌 머리를 대고서 서 있다면은 바탕이 되는 것이 his head가 되겠죠. 그래서 A man is standing on his head 하면 물구나무 서 있는데 머리를 대고 물구나무 서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소년이 한 명 있죠. 이 소년이 있는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엎드린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것을 영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체 행위를 A boy i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다. 주체 행위 6번이죠. 한 소년이 있다.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서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의 손과 무릎을 바탕으로 해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우리는 이 소년이 손과 무릎을 대고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말로는. 하지만 영어는 소년은 있다.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손과 무릎을 바탕으로 해서 있다. 이런 식으로 영어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년이 이렇게 엎드려서 있다가 기어가기 시작했다면, 이런 엎드린 모양을 하고서 기어가기 시작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The boy begins to crawl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년이 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는데 어떻게 기냐면 그의 손과 무릎을 바탕으로 해서 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I slipped on the icy sidewalk라고 되어 있습니다. 빙판이 된 얼음길에서 미끄러졌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주체행위를 일단 I slipped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미끄러졌다 라고 일단 표현한 뒤에 이 빙판이 된 인도는 바로 이런 주체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끄러지는 행위의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이 icy sidewalk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landed 했다. landed 했다 이 말은 바로 착지했다, 땅에 닿았다는 그런 표현이 된 것이죠. 땅에 닿았다, 착지했다. 그런데 어떻게 착지를 했느냐 하면 on my hand라고 되어 있죠. 나의 손을 바탕으로 해서 착지를 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데 넘어지는데 나의 한 손을 짚고서 넘어졌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착지, 땅에 닿는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 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손을 짚고 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는 손을 바탕으로 해서 라고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An old man is walking on crutch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노인이 걷고 있는데 목발을 이렇게 짚고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하는 행위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일단 주어가 하는 행위는 일단 걷는 것이니까 An old man is walking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노인이 걷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걷고 있냐면은 이런 crutches, 목발을 바탕으로 해서 걷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은 목발을 짚는다고 하는데 영어는 이 목발을 바탕으로 해서 걷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들이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체행위를 paintings 행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들이 걸려 있다. 그런데 걸려 있는데 어떻게 걸려 있냐면 바탕으로 해서 걸려 있다.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벽을 바탕으로 해서 걸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는 걸려 있다, 그림들이 걸려 있다, 어떻게 걸려 있냐면 바탕으로 해서 걸려 있다.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걸려 있냐면 이 벽을 바탕으로 해서 걸려 있다. 이렇게 영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 행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행은 어떤 걸 표현하는 동사냐면요. 이렇게 무언가가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행입니다. 우리말로는 주로 어디에 걸려있다, 걸다, 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영어의 이 행은 표현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이렇게 무언가를 한쪽은 고정된 상태로 두고 한쪽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둔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행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커피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커피 한 잔이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있다. 커피 한 잔이 있다.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A cup of coffee is 라고 일단 주체행위 6번으로 표현합니다. 커피 한 잔이 있다. 있는데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달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There is a cup of coffee라고 이렇게 주체행 6번을 there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커피 한 잔이 있다.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예,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한 여인이 모자를 쓰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woman has a hat이라고 일단 주체행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 여인이 모자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자를 어디를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 그녀의 머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자가 있는데 이 모자는 지금 이 여인의 머리를 바탕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모자를 가지고 있다. 그녀의 머리를 바탕으로 해서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녀의 머리는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말로도 나는 모자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하지 않듯이 영어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이 그녀의 머리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woman has a hat on 하면 그녀는 모자를 쓰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녀는 모자를 가지고 있다. 바탕이 되는 곳에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만일 on을 생략해버리면 on까지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녀는 모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 가방에 가지고 있던 다른 곳에 가지고 있던 모자를 단지 가지고 있다는 의미지 모자를 쓰고 있다는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체행위 뒤에 모자를 가지고 있다는 행위 뒤에 반드시 on, 바탕이 되는 곳, 바탕이 되는 on을 붙여야만이 모자를 쓰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모자를 지금 쓰고 있기 이전에 어떤 행동을 또 했겠죠. 쓰고 있기 위해서는 먼저 모자를 써야겠죠. 그래야 지금 모자를 쓰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he put a hat on her head 하면 그녀는 모자를 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put이라는 동사는 우리말 어디에 무엇을 두다라는 그런 의미에 가까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행위를 보면 She put a hat 하면 그녀는 모자를 두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모자를 두었는데 머리를 바탕으로 해서 두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머리를 바탕으로 해서 두었다라고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역시 her head는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she put a hat on 하면 그녀는 모자를 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녀는 모자를 두었다 바탕이 되는 곳에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put on 이라고 하면 put on만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바탕이 되는 곳에 둔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모자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바탕이 되는 곳에 무엇을 두면 put on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벨트를 찬다 하면 허리띠를 한다면 결국 이 허리띠를 차는 것도 내 몸을 바탕으로 해서 허리띠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put on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ut a belt on 하면 허리띠를 차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만일 제가 가방을 맨다면은 그 가방을 매는 것도 역시
내 몸을 바탕으로 해서 가방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put a backpack on 하면 가방을 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put on 하면 바탕이 되는 곳에 무엇이든지 두면은 put on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장갑을 낀다는 것도 결국 손해를 바탕으로 해서 장갑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put gloves on 하면 장갑을 끼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 여인이 지금 목걸이도 하고 있죠. 이 목걸이를 한다는 것도 결국 몸을 바탕으로 해서 목걸이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put on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he put a necklace on 하면 목걸이를 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솥이 이 버너에 올려져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솥이 버너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버너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솥은 이 버너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 put a pot on the burner 하면 나는 솥을 버너에 올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모자를 쓸 때 머리를 생략할 수 있듯이 이 버너는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면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I put a pot on 하면 나는 솥을 올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역시 put on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결국 바탕이 되는 곳에 두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장갑이든 목걸이든 모자든 벨트건 가방이건 또 그 밖에 무엇이든 냄비든 무엇이든지 이 바탕이 되는 곳에 두는 행위를 한다면은 put on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소년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뭔가를 수를 세는 것 같기도 하고 셈을 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A boy is counting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체행위를 A boy is counting 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소년이 셈을 하고 있다, 또는 한 소년이 수를 세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고 있냐면은 on his finger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보충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의 손가락을 바탕으로 해서 셈을 하고 수를 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손가락을 이용해서 셈을 하고 수를 센다는 것은 결국 그의 손가락을 바탕으로 해서 셈을 하고 수를 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또다시 달리 표현하면 그는 수를 세고 있다, 손가락에 의지해서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가락을 바탕으로 해서 셈을 한다는 것은 결국 손가락에 의지해서 셈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You can count on me라고 되어 있죠. 너는 카운트할 수 있다, 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결국 너는 카운트할 수 있다, 나에게 의지해서. 그래서 count on 하면 나에게 무엇에 의지하다, 무엇에 기대다, 또 무엇에 기대하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you can count on me 하면 여기서 문맥에서는 내게 맡겨도 돼, 나를 믿어도 돼, 이런 나에게 의지해도 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주체행위를 The book has some pictures라고 일단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난 뒤에 보충 설명으로 on each pages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붙이면 되겠죠. 그 책은 몇몇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 그 책의 페이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 그림들이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이 책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만일 금요일날 치과에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면 금요일은 제가 치과에 가는 행위에 바탕이 되는 날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행위를 특정한 날 한다면은 그 특정한 날은 제가 하는 행위에 바탕이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on Friday 하면 나는 금요일날 치과 예약이 있다. 나는 금요일날 치과에 가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의 전치사는 기성복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기성복이란 맞춤복과 달리 사람의 몸을 옷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이 꼭 내 몸에 딱 맞지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치수면 근사치에 가까우면 그 옷을 선택해서 입는 것입니다. 맞춤복처럼 딱 맞는 그런 옷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성복은 가장 내 몸에 가까운, 내 몸의 치수에 가장 가까운 옷을 찾아서 입는 것이죠. 그렇듯이 영어의 전치사는 맞춤복처럼 딱 맞는 것을 골라 쓰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어울리는, 가장 근사치의 전치사를 골라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제가 옷을 벗어서 벽에 있는 옷걸이에 걸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은 일단 주체행위를 이렇게 가야 되겠죠. I hung my coat. 나는 코트를 걸었다라고 일단 주체행위를 표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 옷걸이가 되겠죠. 그래서 on the hook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옷걸이에 옷을 건다면 이 옷걸이가 바로 옷을 거는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옷걸이는 이런 벽을 바탕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옷걸이는 이런 벽을 바탕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on the wall이라고 보충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이런 집들의 모습이 이렇게 호수 표면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일단 주체행위를 The houses are reflected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들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비춰지는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 The lake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on the lake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 They have hous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 뒤에 보충 설명으로 on the lake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on the beach라고 한다면은 They have houses on the beach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해변에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듯이 They have houses on the lake 하면 호수 위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on the beach처럼 호숫가에 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어머니가 아이의 뺨에 뽀뽀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주체행위를 일단 A mother is kissing a baby라고 이렇게 일단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나서 이런 주체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 뺨이기 때문에 on the cheek이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 mother is kissing a baby's cheek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녀의 어머니가 아이 뺨에 뽀뽀를 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A mother is kissing a baby라고 일단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on the cheek으로 이렇게 보충 설명했습니다. 영어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체행위는 막연하게 보충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막연하게 일단은 그녀의 아기에 뽀뽀를 했다라고 말한 뒤에 뒤에다가 보충 설명으로서 어디에다가 했는지를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원더칙이라는 뺨이라는 이런 부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영어는 이런 식의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열문을 보시면 You got stains on your shi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얼룩을 가지고 있다. 또는 너는 얼룩을 얻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셔츠가 되는 것이죠. 여기 종이 위에 이런 얼룩들이 있듯이 이런 종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얼룩들이 있듯이 바로 셔츠를 바탕으로 해서 얼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 옷에 얼룩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영어는 You've got stains. 넌 얼룩을 가지고 있다. 너의 셔츠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I'm on a strict diet라고 되어 있죠. 주체행위 6번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있는데 엄격한 다이어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나는 다이어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다이어트 중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He's on vac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있다. 또 역시 주체행위 6번 주어는 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주어가 있는데 휴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휴가 중이다 라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또 역시 I am 이라고 되어 나는 있다 라고 해서 주체기 6번입니다. 그리고 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길을 가는 중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길이 대상으로 하는 곳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학교 가는 길이다, 학교 가는 중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책상 위에 커피를 쏟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He spilled coffee라고 일단 주체행위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쏟았다 라고 표현한 뒤에 그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 테이블이죠. 그래서 on the table이라고 보충 설명을 붙였고요. 또 on the purpose라는 이런 보충 설명도 붙였습니다. purpose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커피를 쏟았는데 어떤 의도가 바탕으로 돼 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테이블에 커피를 쏟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한 여자가 버스에 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럼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A girl is 한 여자가 있다. 그런데 있는데 바로 버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버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결국 버스를 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버스를 타고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행동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She got on the b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get 했다, on the bus 되는 것을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제가 13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get이라는 이런 행위는 무언가를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get인 것이죠. get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13강을 안 보신 분들은
13강을 보시면 get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녀는 get했다. 무엇을 get했죠? on the bus를 get한 것입니다. 즉 그녀가 이렇게 버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get한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버스에 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버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예문에서는 버스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get한 것이죠. on the bus를 get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novel based on a true st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들은 무언가를 기초로 했다는 말이고요. true story, on a true story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실화를 바탕으로 기초한 소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movie is now available on DVD 두 번째 예문인데요. 어떤 영화가 DVD로 출시됐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현재 이용 가능하다. on DVD, DVD를 바탕으로 해서 이용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가 DVD로 출시됐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Don't be too hard on your kids 이렇게 돼 있죠. 아이들에게 너희 아이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지 마라 이런 표현을 영어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too hard 하면 이런 것의 바탕이 엄격하게 굴매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 배지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a badge 라고 표현하고 나서 이 배지에 동반된 것이 바로 내 이름이 되는 것이죠. 배지에 동반된 객체가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름은 이 배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it은 이 배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은 그 배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쓰여진 명찰, 내 이름이 있는 명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 book about gardening 하면 정원 가꾸기에 관한 책, 정원 가꾸기에 대한 책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book on chemistry 하면 화학에 관한 책, 화학에 대한 책 이렇게 about이나 on이나 둘 다 우리말로 하면 무엇에 관한, 무엇에 대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해 보자면 about은 내용을 이런저런 내용, 이런저런 것을 다룬 내용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가꾸기에 관한 이런저런 내용을 다룬 책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on chemistry는 화학을 바탕으로 한 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다뤘을 때 이렇게 on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영어는 이 범죄와의 전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War on crime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범죄를 바탕으로 한 전쟁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Information on Consumer Behavior라고 되어 있죠. 정보인데 이 정보는 이런 소비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한 정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관한 정보 우리말로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행을 보시면 On arriving at Seoul, I'll call you 라고 되어 있죠. 주체 행위를 하게 되는 바탕이 되는 행위가 되겠죠. 주체 행위의 바탕이 되는 행위.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면 내가 전화할게. 서울에 도착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너에게 전화할게.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주체 행위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앞문장에 명사가 나오고 on which 나온 뒤에 뒷문장에 주체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명사, 앞문장의 명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이 명사이기 때문에 앞문장의 명사이기 때문에 앞문장의 명사를 바탕으로 해서 뒷문장에 주체 행위를 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예문을 보시면요. 8 suggestions 라고 되어 있죠. 8가지 제안. 그리고 이 8가지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잘라야 할 페이스북 프렌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8 suggestions, which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8 suggestions죠. 그러면은 이 8가지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뒷문장에 주체행위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뒷문장의 주체행위는 여기 주체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먼저 잘라야 할 페이스북 프렌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페이스북 프렌드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cut first인 것이죠. 먼저 잘라야 할 페이스북 친구들. 그래서 전체적 의미가 먼저 잘라야 할 페이스북 프렌드 8가지 제안, 그리고 그 8가지 제안에 따라 먼저 잘라야 할 페이스북 프렌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upo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pon은 이런 up과 on을 합쳐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up과 on을 합쳐놓은 게 바로 upon이고요. 말 그대로 바탕이 되는 것, 위가 되겠습니다. 바탕이 되는 것, 위를 upon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미면에서는 on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upon은 좀 더 강조하는 의미가 되겠고 좀 더 형식적인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의미면에서는 on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예문을 보시면요. They built their city라고 되어 있죠. 주체행위가. 그리고 주체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 upon a clif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도시를 건설했다. 바탕이 되는 절벽 위에다가 바탕이 되는 절벽 위에다가 건설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절벽은 바로 바다를 이렇게 굽어보는 그런 절벽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굽어보는 절벽 위에 그들의 도시를 건설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on to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o 역시도 전치사 on과 전치사 to를 결합해 놓은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on t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